제72차 최고위원 회의를 하기 전에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입당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 때 대전시의원 등으로 당선이 된 후에 그동안 지방선거 내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발언을 했던 우리 김소연 시의원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오늘 거대 권력과 함께 정의를 위해서 맞서 싸워왔던 김소연 시의원의 용기와 또 바른미래당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손학규 당대표께서 입당 환영사와 김소연 시의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에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불법 선거 관행을 용감하게 내부 고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우리 바른미래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연 시의원은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한 회원입니다. 법무부 로에듀케이터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용기 있고 능력이 있는 청년 변호사 인재가 입당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소연 의원 대단한 용기를 갖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민주당의 당원들이 여기에 와서 김소연 의원의 상정 입당을 받겠다고 나섰는데 그것을 부딪히고 올라올 정도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김소연 시의원께 감사의 말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김소연 의원의 입당을 위해서 애써주신 신용현 대전시당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김소연 의원이 처음 입당 의사를 밝힌 장진영 위원장,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소연 시의원이 부패정치의 추악한 민낯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저희로서는 깊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고발자인 김소연 시의원을 제명했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인 박범계 의원을 당무감사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당무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 당무감사원장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무렴치의 극치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박범계 게이트 사건을 결코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인 만큼 검찰이 엄정하게 사안을 수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김소연 시의원과 같은 용기 있는 청년들의 내부 고발을 응원합니다. 공익제보와 내부 고발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공익제보자와 내부 고발자를 당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익제보와 내부 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당에서는 이를 위해서 앞으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당에서는 김소연 의원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는 물론 법률위원회에서 특별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김소연 시의원의 입당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소연 대전시의원님이 입당 원서를 작성해서 당대표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한데 좀 뒤로 빼게. 우리 사진이다.
이제 카메라 뷰를 조금만 빼주시고 사진. 네, 볼거에 썼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럼 김소연 대전시의원님께서 일당원을 당대표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죠. 그냥 대표 한 번만 다시 주십시오.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네, 다시 천천히 좀. 예,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십시오. 예, 꽃다발을 그 용기에 예, 감사하며 그 환영하는 연구회장님 꽃다발을 전달합니다. 입장원 좀 같이 저 들고 찍어주세요. 가까이 오세요. 정진이 형님 와서 전진 쓰기를 사무총장이 나오셔야지. 저희 스타일을 봐야 되죠. 아이 잠깐 이거 와. 야, 비서실장 안 나오게 쓰세요. 예, 입당 소감을 김소연으로께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11회 의원 김소연입니다. 저는 작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제명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밝힌 저희 각오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며 문제를 넘기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72비를 분명히 하는 소금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 6.13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의 금품 요구, 성희롱, 갑질, 특별당비, 권리당원 명부 유출에 따른 불공정 경선 문제에 대해 밝혔습니다. 저희 폭로로 박범계 의원의 최측근 인사 2명의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현재 박범계 의원이 전직 비서관과 전 시의원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특별당비라는 당내 비밀을 유출했고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었으나 막상 비밀이라고 하는 특별당비를 공공장소에서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에게 돈을 준비하라 라고 말했던 박범계 의원이나 이를 깎아서 냈다고 밝힌 비례대표 시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박범계 의원에 대한 비판적 언론 기사와 댓글들을 증거로 하여 저에게 1억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인사들의 폭력적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대전의 초선 지방의원으로서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겪은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방선거의 불법 관행과 범죄 사실을 밝히면서 치러야 했던 혹독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넉넉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자유로운 의사로 바른미래당에 입당하고자 합니다.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과 각오를 밝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박범계 의원의 간곡한 권유를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면서 우리 대전시의원으로 젊은 워킹맘 변호사인 제가 법조인의 전문성을 살려 시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고 또 철저한 시정 감시를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중소기업벤처부, 특허청, 특허법원이 위치한 우리 대전을 미래산업인 RP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싶은 꿈도 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법 선거 관행을 바로잡고자 내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가 묵살당한 후 도저히 범죄를 묵인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금품 요구와 특별당비 문제, 권리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불공정 경선 등에 대해 외부에 밝혔고 무소속 시의원이 된 저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소속 시의원으로 남아 씩씩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제보와 의견을 수렴하여 원칙과 절차대로 대전 시정을 감시하려고 했으나 최근에만 해도 피해자들의 제보로 인한 복지기관의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자료 요구를 하니 이를 사적인 의도가 있다는 듯 몰고 가면서 특위 구성, 사회복지법인 감사를 위한 특위 구성도 사실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기에 벅찬 상황입니다. 대전 시민들을 위한 시정감시와 정당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무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오늘 바른미래당에 입당하여 대전시의 각종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 중앙과 공조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제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당내 범죄 사실과 불법 관행을 밝히는 과정에서 저를 지지해줬던 민주당 청년들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을 원하면서 저를 지지해주신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희 고된 항쟁의 과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셨는지 잘 알고 있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서 많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무소속으로 남아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인지 어느 정당에 입당을 하여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무소속이었지만 민주당원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함께해준 청년당원들의 민주당에 대한 개혁 의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배님들께서 추구하시는 혁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에서 제명된 저는 혼자 하기에는 많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 청년 정신이 살아있는 청년들의 의지로 당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제가 다른 당에 입당하는 것을 반대했던 청년 당원들의 애당심이 민주당 지도부에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남기를 바랐던 분들께서는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념이나 사람에 대한 논쟁보다는 미래와 정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 선배 정치인분들과 당원분들께 말씀 올립니다. 먼저 내부 고발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재미난 불구경성 구경하듯 관망하며 어부지리로 이득을 취하는 안전한 방법을 마다하고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인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단순한 권유로 입당을 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바른미래당에 대해 연구하고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도 좀 알아보고 또 개별 정치인 선배님들의 소신 있는 정치활동 면면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제가 당에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진보와 수구보수를 지향하는 제3의 영역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바른미래당의 방향에 공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바른미래당 소속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득권과 구태정치에 과감히 의문을 던지고 잘못된 것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더러운 것과 손잡지 않는 바른 미래를 이끌어갈 정치인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 정당이 되도록 청년의 일원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타당의 청년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조하여 각 정당의 자정 능력을 키워 정치 발전을 이룩하도록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바른미래당에 입당을 한 후에 두 가지 이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 가장 큰 사회 갈등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운동에 앞장서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찔합니다. 제가 불법 선거 관행을 제시하는 그들과 손을 잡았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면 지금의 저는 떳떳한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으로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은 대부분 이런 인격적 위기감을 기반으로 용기를 낸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회 전반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과 부당함을 보았을 때 그에 부역하거나 방조하지 않고 고민 없이 과감히 거절하고 신고할 수 있는 당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건강한 공직사회, 건강한 시민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 관행과 부조리, 범죄에 대해 공범이 되는 길보다 공익신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입당을 받아주신 손학규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선배 정치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당원으로서 앞으로 정당 활동에 충실한 당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도현 의원의 용기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예. 그럼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비공개 때 다시 김도현 의원과 최고위원들 간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잠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72차 최고위원 회의를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7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유총회 개학 연기 선언으로 해당 유치원들의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한유총회의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유치원이 교육기관인 이상 교육이 사적인 이익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유총이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은 인류 불가침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보수단체인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급진적인 민노총이 경제 파괴적인 불법 파업 행태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취소하고 유아교육에 즉시 복귀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부모가 어린이를 마음 놓고 맡기지 못하는 교육기관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학부모들의 취업 기회와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검찰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어제는 경기, 서울, 인천교육감이 나서서 한유총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앞서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취임 이래 한유총 관계자들을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강경 일변도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조율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동들의 교육 기회와 학부모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교육위 간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은 개원 연기를 취소하고 정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가지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화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 곧 국익의 증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온 국민이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결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도출되어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원하였으나 아쉽게도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중단,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전화로 합의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그 이유를 긴장 완화와 비핵화 견인책 등으로 설명을 했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들이 줄줄이 유예되거나 폐지되는 현실에 국민들 사이에 안보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훈련 폐지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횟수 축소가 기정사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부담을 문제로 오래전에 연합훈련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들어서 한미 연합훈련의 폐지를 요구했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이에 그대로 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여전히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 기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어도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계속 주도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안보는 평화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국민들이 안보 불안에 떨어서는 안 되며 평화 프로세스가 남남 갈등으로 확대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의 실패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번갈아 가면서 보이콧을 하느라 국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 꽉 채워서 2달 됐습니다. 오늘 3월 임시국회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회가 열리도록 합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소집을 위해서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했고 더 이상 내놓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중재안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를 열어봐야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양당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어찌되든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각자의 전략적 이해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회 소집의 최대 쟁점 사항인 손혜원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 작업은 국회가 당연히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 5.18 망언 등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회의원 자격을 의심케 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2차 북미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양당이 국회 소집을 미루려고 내심 명분 삼았던 것들이 모두 끝난 만큼 양당은 무조건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이자 원내 일당으로서 국회 공전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소집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여야 5당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저는 양당에게 조속한 선거개혁 합의를 위한 회동,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간의 끝장 토론과 합의 기구 조성을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와 시행을 통해서 이번 주 안으로 선거제 합의를 이루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양당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언급만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개혁에 있어서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개혁이 무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양당에 재차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만나서 선거개혁 합의를 위한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28일에 20대 청년들을 비하하고 바른미래당을 폄훼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홍 의원과 민주당 대표에게 공식적인 사과, 수석대변인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해당 의원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대 비하와 바른미래당을 폄훼한 것이 실수가 아닌 진심이며 반성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 일은 20대 청년들을 의식도 없는 세대로 보면서 대모해야 할 존재로 한없이 깎아내렸던 발언이 그 시초였습니다. 그런 만큼 홍 의원은 20대 청년들을 향해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또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폄훼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뿐만 아니라 기동민 의원도 사과를 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청년 비하 발언 2차 가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한 TV 프로그램에서 홍익표 의원은 신났지만 하지도 않았는데 저 하태경이 마치 지어낸 것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걸 2차 가해라고 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25일 백브리핑에서 청년 비하 발언을 해명하면서 신났지 거론한 것은 왜곡할 수도 없고 숨기거나 지울 수도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하태경 TV에 홍익표 의원의 해당 음성까지 올려놓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잘하는 게 원래 이런 이미지 조작, 선동입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조작을 하는 건데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권 비판하는 청년들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권 비판한 청년들 극우 보수 프레임 걸다가 역풍 맞은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성하지 않고 분명한 사실조차 왜곡한다면 청년들의 분노만 더 커질 것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발언을 정정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창호 판사,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내린 성창호 판사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죄책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민주당이 성창호 판사를 적폐 판사로 탄핵하자고 선동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이 성창호 판사 신변을 위협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판사가 신변보호 신청까지 해야 되는 이런 무법천지를 바로 민주당이 만든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성창호 판사한테 사죄를 하시고 신변 위협을 하는 지지자들에게도 이성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기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북미회담 오판하게 만든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주미대사 등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등 미국 관계자에 따르면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했고 회담 결렬 가능성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북미 회담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 결렬에 따른 시나리오도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만 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하면서 철도 도로 놓자는 장밋빛 환상만 꿈꾸었습니다. 미국 측 분위기도 전혀 읽지 못했고 북한 측 요구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무조건 성공할 걸 보고 올인한 겁니다. 스스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있지만 오판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외교 안보 라인은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됩니다.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주미대사 등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하고 비핵화 해법을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1% 감소했습니다. 작년 10월 정점을 찍은 뒤에 11, 12, 1, 2월 내리 넉 달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반도체가 24.8% 급감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 13위까지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자, 기계,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던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주요 수출품이 전자, 기계, 석유화학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소득 60달러일 때 원자력, 인재 육성에 투자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소득 10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에 전자, 기계, 석유화학, 인재 육성에 전폭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때부터 축적된 이들 기술 분야에 의존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인재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느 대통령도 국가의 미래 산업을 위한 인재 육성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우리 예상대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모건 스탠리 예측대로 올해 안에 회복을 못할지는 모릅니다. 14% 줄어든 석유화학 제품이 15% 줄어든 무선통신기기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분야의 시장 확대와 수출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13위에 바이오 헬스가 올라와 있고 24.5%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12%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셀트리온도 연간 4조 원 규모 이상의 항체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바이오 분야의 선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중소 중견 기업이 있습니다. 12위의 식품 품목도 증가 추세입니다. 정부가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수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아마 대체는 금융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분야의 수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력 분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과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산업 초기부터 대중소 협력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 1, 2월 국회 비정상화의 주역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무소속이 된 손혜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오일팔 만원 3인 등입니다. 거대 정당이라는 기득권의 프레임 속에서 양당이 주고받았던 망원 정쟁 속에 국회는 공전에 거듭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서영교 의원은 문제가 된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돼서 그것은 19대 국회의 일이고 지금은 20대 국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범죄 소멸 시효가 지난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과거지사로 치부한 것입니다. 본인의 선거를 도운 측근의 아들을 도운 특혜가 아니라 어려운 청년을 도운 것이라는 문자까지 보내놓고서 이제 와서 판사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말은 쉽사리 믿기 힘듭니다. 정부는 20, 30대 지지율 하락을 엄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그려놓는 기득권 정당의 민주당의 청년들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받은 대전의 김소연 시의원이 바른미래당에 입당했습니다. 능력 있는 젊은 청년 정치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갑질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그 타락한 기득권 정치를 버리고 바른 길, 정의를 갈구하는 용기 있는 김소연 시의원을 바른미래당은 환영합니다. 불법과 관행에 맞서서 바른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과 바른미래당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박범계 의원, 서른 홍익표 의원,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청년들에게 사과하시고 바른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들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